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를 찾아온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한 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횡보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 시장을 바라다 보면 많이 지치고 힘든 시장의 연속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지금 중심가 축 속에 있는 포인트 260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포인트를 찾아야 되지 않는 시장인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세는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고요. 삼성전자가 참 외국인 수급이 매도세가 되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을 짓누르고 있고 지수 자체를 지금 저항을 만드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반도체 자동차 쪽으로는 추세 자체가 하락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와 자동차는 좀 더 4분기에는 좀 관망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고요.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많이 들어오는데 삼성전자 좀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타점은 57,000원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다음 주도 넉넉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비만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강하게 움직였고요. 저번에 또 말씀드렸던 번외로 봐야 되는 게 엔터주를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뭐 하이브, SM, JYP, YG엔터 이쪽에 이번 주에는 강하게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2차 전지도 10월 달까지는 조금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10월 이후에 2차 전지는 보는 게 낫고요. 미국 대선이 끝나야 2차 전지는 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순환매가 되게 많이 타고요. 근데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게 하나가 있다면 올해는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 8, 9월 현재까지는 매도세가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올해는 이렇게 외국인 많이 파세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오늘 이번 연도에 외국인들이 산 포지션을 보면 11조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조금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한 11조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개인들은 코스닥의 매수 비중이 되게 커요. 7조 7천억 정도 코스닥의 비중을 많이 갖고 있고요. 다양스러운 게 수급은 불균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외국인과 개인들을 보면 개인들은 거래소를 많이 매도를 쳤고요. 그다음에 그 매도의 물량들을 외국인이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관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외국인들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올해 11조 정도 매수 위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버퍼예요. 한 1년 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금액의 양들이 있거든요. 그 양이 보면 10조 정도, 10조에서 15조 사이에서 핸들링을 하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10조 정도는 이 버퍼, 이 맥스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시장 자체가 많이 커졌기 때문에 15조까지는 버퍼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까지는 매도 물량이 좀 더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11월, 12월 되면 외국인들 다시 이 포트에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코스닥도 외국인들은 지금 현재까지 올 1월부터 현재까지 매수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뭐 많지는 않지만요. 6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삼성전자를 포트에 많이 24조까지 늘렸던 자리를 삼성전자의 매수가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줄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한 10조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12월에는 우리한테 좀 우호적인 거고요.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은 호재보다 악재가 좀 많아요. 자, 첫 번째 대선의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또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이슈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호재보다 악재가 많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잘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왜 못 가요라고 하는 이런 악재가 도사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심리적인 저항이 되게 많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10월 지나면 이제 대선 끝나면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라고 전 보니까요. 11월, 12월 달은 그래도 이제 조정의 끝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4분기 전체로 큰 그림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지수 자재는 좀 더 조정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하단은 2,500이고요. 상단은 2,700. 지금은 중심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횡보 장세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종목의 순환 사이클이 되게 빨리 돌아요. 어제 가만히 보면 제약바이오도 그동안 못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어제 보면 특히 비만 이슈가 붙으면서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그동안 많이 소외를 느꼈던 그 종목들인데요. 강하게 움직였죠. 그렇게 무거운 종목이 하루에 8%, 16%까지 찍는 걸 보고 대형주 위쪽으로 변동성이 되게 세고 프로그램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순환매가 되게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넣는 것들은 일반적 개인 투자는 삼성전자가 안전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이 고점에서 많이 갖고 계신 분이 많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주식은 다 그 리스크 자체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떤 게 안전해요라는 것보다는 어떤 게 순환매를 타고 어떤 사이클이 들어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시장에 들어가는 사이클의 중심에 있는 거 지금 이번 4분기 사이클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 건지 이걸 우리가 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4분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주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소비, 놀자주 관련주들이요. 이쪽에서 움직일 수 있고요. 여행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유가가 많이 떨어지면서 항공 관련주도 레벨업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엔터는 이제 이 금리 인하의 소비에 증자하기 때문에 이쪽도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봐야지 그러지 않으면 좀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증시는 중국 쪽 우리가 잘 보자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올 초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올해는 중국 펀드, 인도, 베트남, 그 다음에 금 투자를 많이 하자. 월 초에 연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올해는 금을 좀 잘 보자. 내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금값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어요. 안전자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이 또한 지정학적 리스크, 금값은 금, 이쪽은 내년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방송을 보고 금을 매입하신 분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강연에 가면. 그리고 금은 내년까지는 좀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금에 대한 보유는 좀 더 홀딩해서 가는 게 좀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좀 잘 봐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11월 대선이 끝나면 미국은 조금 조정이 세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 자금들이 신흥국 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신흥국 증시로 머니 무브가 이루어질 것 같기 때문에 11월, 12월 때 우리가 그나마 조금 이렇게 잘 체크해야 되는 수급 포인트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좀 잘 봐야 돼요. 중국 경기는 안 좋아도 부양책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중국의 주가는 부양책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되게 많이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중국 쪽 잘 보고요. 그다음 베트남, 인도 이쪽도 우리가 계속 관찰하면서 ETF 쪽을 관심을 있게 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것들 보시고요. 금, 은, 구리 이쪽도 괜찮아 보이니까요. 원자재 가격들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는 다음 주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달까지는 좀 조정해 줄 것 같고요. 하단을 한번 찍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밀려가지고 주가에 대한 이 저점을 한 번 더 테스트하는 자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요. 한 2,500까지는 밀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단은 2,700이고 지금은 딱 중간에 걸려 있어요. 호재보다는 악재가 많기 때문에 심리적인 거죠. 심리적인 영향이 더 내려올 거고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월 말로 갔으면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더 처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특히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되게 세요. 아까도 봤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 코스닥 시장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 때는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분기 때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코스닥도 실적 베이스가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도 좀 더 밑으로 내려와서 이 저점을 한번 더 테스트할 수 있다. 이걸 생각하시고요. 또한 개인들이 또 신용 물량이 좀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 물량이 는다라고 하는 것들은 증시의 리스크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용 물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착안하고요. 10월 달에는 관망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남은 월 말까지는 관망하고요. 가격에 메리트가 있는 업종 아니면 안 하는 것도 지금 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열심히 여러분들 종목들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상담은 스터디 상담. 종이와 메모장과 펜을 준비하시면 주식의 원리, 주식을 어떻게 보는 거, 종목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꼼꼼하게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버틸 수 있거든요. 그 심리적인 안정이 오거든요. 그 방법에 대해서 종목을 리뷰할 거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377-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많이 힘드시죠? 요즘? 아니, 그 환절기철이라 좀 늦으시길래 오늘 못 나오시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보락이고요. 아, 예. 매수가 비중은? 거의 1,880원 15%인데 네. 한 2주 앞주에도 전화 연결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선저를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오늘 연결이 됐어요. 아, 그래요? 잘 봐드려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런 건 테마라고 그래요. 테마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종목은 오래돼가지고. 네, 이 변동성이 되게 세요. 매수가는 네. 얼마 하세요? 1,880원이요. 비중은요? 15%요. 아, 15%요? 좀 오래되셨네. 그죠? 네. 이게 이제 화장품 관련주도 엮이고 실적도 괜찮아요. 네. 이게 이제 종목들이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변동성이 되게 세거든요. 특히 이제 너무 진짜 다시 안 하고 싶어요, 진짜로. 힘들죠. 예. 근데 이게 이제 네. 이런 종목들은 뭐 기본적인 펀드메탈 이 회사의 가치 가지고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네. 좋아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제 재료로 움직여요. 이제 모멘텀 어느 쪽에 묶여서 움직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네. 많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럼 최근에 이제 당뇨 비만 쪽은 막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이렇듯이 네. 이제 어떤 테마에 엮여서 움직이냐 이걸 우리가 잘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축매매라 그래요. 그래서 얘는 테크니컬 부분을 잘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은 세력주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네. 이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많이 고생하셨죠.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는 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네. 이제 이 종목은 그러니까 기관 외국인 종목이 아니에요. 개인들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딱 이렇게 볼게요. 여기 보면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한번 이렇게 보고 여기가 이제 고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보면 이게 재밌는 게 하나 특징이 있죠. 주가는 계속 떨어져요. 그죠? 네. 계속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죠. 여기 보면 위쪽에서 여기서 하나 떨어지고, 그죠? 여기 하나 떨어지고, 여기 하나 떨어지고, 여기 하나 떨어졌어요. 그죠? 계속 떨어졌죠. 이 구간이. 근데 가만히 보면 거래가 어때요? 없죠. 거래가 여기 없죠. 거래가 떨어질 때. 없어요. 네. 떨어질 때 거래 없죠. 떨어질 때 네. 거래 없죠. 그러면 이 거래는 뭘까요? 이렇게 보면. 이거 보면 거래가. 들어왔다는 거. 그렇죠. 예,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제 세력들이 갖고 있다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가라는 것들은 이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무슨 변화가 있으면 이 거래부터 터져요. 갖고 있는 물량들이 터져가지고 어떤 이 주가의 자체가 시세를 눌러버려요. 근데 여기 보면 주가가 어때요? 시세는 빠졌어도 거래는 어때요? 그냥 있죠. 그다음에 하나 이 특징은 뭐냐면 이 종목 한번 잘 보면 한 번 올라갈 때 상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또 여기 또 상 들어오죠. 여기 보면 한 달 내내 뺐던 거의 2024년 1월 달에 주가를 지금 10개월 동안 주가를 줄줄줄 뺐죠. 그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들어요? 하루 만에 올랐어요. 그죠? 맞아요. 그럼 10개월 정도 빠졌던 주식이 하루 만에 올렸다. 그러면 변동성이 세요, 안 세요? 세요. 이렇게 센 이유는 뭘까요? 딱 하나요. 여기 매집이 돼 있어서 그래. 매집. 세력들이 들어와서 매집을 갖고 있어요. 얘들이 손에 안 봐요. 그 가격이 얼마냐면 1,800원대예요. 평균가가. 우리 평균가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1,800원대예요. 2,000원, 1,800원대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거래가 들어왔어요. 한 번 더 이쪽으로 더 틀 거예요. 그러면 그때 팔면 돼요.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롤링이라 그래요. 잘 보면 재밌어요. 이 거래가 이렇게 딱 들어왔죠. 이게 축이라 그래요. 기둥 하나 세웠죠. 이렇게 딱 기둥을 세웠어요. 그죠? 기둥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중간이라 그래요. 딱 여기 보면 여기 고점, 여기 저점 딱 어디에 있어요? 중간에 있죠. 그렇죠. 여기 중간에 있죠. 지금 지금 중간에 딱 있죠. 근데 여기 안 빠지죠. 왜 안 빠질까요? 이걸 이제 우리가 놀링이라 그래요. 놀링한다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세력들이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 매수의 단가가 딱 중간값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여기 거래가 빠졌는데 주가 살짝 눌렸죠. 그다음에 또 다시 거래가 들어와서 물량을 들어왔다가 다시 밀렸죠. 그럼 여기서도 또 매집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지 않았다면 이게 거래가 터지면서 밑으로 쭉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놀링이에요. 조만간에 한번 위로 빵 또 칠 거예요. 또 쳐요. 이제 거래가 들어와서. 이거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축매매라 그래요. 이게 기본적인 공식이래요. 기둥을 세우고 옆으로 행보해서 다시 위로 치는 경우, 가격이 저점에 있는 경우, 그 경우에는 다시 레벨업이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괜찮아요. 갖고 있으면 돼요. 이번에 팔고 나오면 돼요. 그러면 저 평균 단가에서 던질까요? 그때 딱 오면 파세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세고요.
힘들어요. 네.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건 가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럴게요. 왜 그러면 대형주로 지금 좋은 종목들이 많고 시세가 많이 네. 싼 종목들이 네. 많이 있거든요.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시간의 단위가 봤어요, 이거요? 아니요, 안 봤어요. 시간의 단위가 꼭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왜 그러면 최근에 시세를 준 종목들은 특히 코스닥 같은 거 있잖아요. 단위가를 네. 꼭 봐야 돼요. 시간이 어떻게 끝났는지. 아. 예, 이렇게 보면 별 변화가 없었어요. 0.8, 한 8천 주 거래가 8만 주 정도 거래됐고 이 정도면 그냥 양호해요. 괜찮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밑으로 밀리더라도 끌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강하게 한 번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요. 횡보와서 위로 뭐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때 팔면 돼요. 이건 손에 안 보고 나올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멘토님. 네, 꼭 수익 내시길 바래요. 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네, 어느 반갑습니다. 종목이세요? 예, 그 뷰노고 저 32,500원에 35%입니다. 의료용 AI가 많이 속을 썩이죠. 예. 예, 근데 계속 기관들이 팔아서 저는 어떤가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이게 이제 뭐냐면 뷰노, 눈이 이런 거는 의료용 AI 쪽인데 얘는 단점이 하나 있어요. 모멘텀은 예. 되게 크거든요. 뭐가 예. 부족해? 실적이. 실적 자체가 좀 쳐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게 갈라가도 못 가고 갈라가도 못 가고 그래요. 근데 내년에 좀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내년에는 괜찮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혹시 저 멘토님 지금 좀 이렇게 더 사는 거는 좀 괜찮아요.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이 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의료용 AI는 맨 마지막에 돌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가면 제약 바이오가 움직이고, 제약이 움직이고, 바이오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의료용 AI가 움직이고 이렇게 순환매가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 바이오가 빠지면 이런 의료용 AI 쪽으로 한 번 더 순환매가 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주가를 이렇게 보면 돼요. 횡보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횡보 아니에요? 맞습니다. 박스권이에요. 장기 예. 박스권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요 안에서 움직이죠. 예, 이게 예. 가격이. 근데 재밌는 게 있지 않으세요? 여기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지 않아요? 뭐가 재밌어요? 저점도 자꾸만 좀 높아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맞아요. 제가 볼 예, 때는. 그렇죠. 이렇게 오래 보는 거예요. 예, 근데 예. 그러다가 이제 강하게 레벨업이 와요. 요즘 특징은 뭐냐면 횡보가 길다는 건 뭐냐면 이제 매집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이제 특징이 예전하고 다른 게 예전엔 바로 이제 시세를 내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움직여요. 왜 그러냐면 위쪽 상한가가 30%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정 구간이 되게 길어요. 이게 이제 가로가 됐든 밑으로 됐든 위로 됐든 되게 강하게 움직여요. 근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든 게 지금 올해 1년이죠. 거의 네네, 1년이죠. 맞아요.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오래됐죠. 1년 됐어요. 그러면 올라갔던 축을 봐봐요. 이게 몇 년이 올라갔는지 봐봐요. 2023년에서 어떻게 올라갔어요? 1년 내내 움직였거든요. 네. 맞지 않아요? 여기 2023년 네, 맞습니다. 1월부터 예. 2023년 10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올랐어요. 한 10개월 동안 강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에너지를 봐봐요. 10,000원짜리가 8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엄청 많이 피로가 쌓일까요? 안 쌓일까요? 쌓입니다. 쌓이죠. 예. 그럼 뭐가 나와요? 예. 이제 차익 매물이 나와요. 이게 조정이라 그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 돌아가면 주식은 이 삼각형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움직여요? 무조건 이 공식이에요, 이거는. 주식은 삼각형대로 움직여요. 어떻게 해요? 상승하면 뭐가 일어나요? 무조건 하락이 일어나요. 그죠? 예. 하락하면 횡보를 일어나. 그 다음에 이게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는 이런 변곡 라인이 납혀요. 변곡 라인이 납히면서 상승한 길이 하락한 길이 옆으로 횡보하는 길이 이게 이제 가격을 빼는 건 가격 조정이라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누는 건 기간 조정이에요. 근데 주가 가정 조정은 가격만 눌렀다고 V자 반등이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조정해주고 기간도 조정 주는 게 제일 퍼펙트한 거예요. 그럼 이 종목은 가격을 조정을 줬어요, 안 줬어요? 좋습니다. 줬죠. 가격도 오케이. 주고, 기간도 줬죠. 기간도 조정이 된 거. 예. 오케이, 이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못 치고 가는 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야, 그래, 네 이 실적이 안 좋더라도, 실적이 안 나오더라도 나중엔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박스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또 추세를 꿈틀꿈틀 이렇게 저점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죠,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봐봐요. 그건 뭐냐?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거죠. 여기, 네. 여기, 자꾸 이렇게 높이죠. 네네. 높이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또 안 빠져요. 이 박스권 하단이에요. 그럼 다시 위쪽으로 틀어서 움직일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면 돼요. 못해도 4만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수익 나올 수 있어요. 여기 넘어가면 이런 확 열려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네네. 매물대가 없구나. 네, 위쪽이 뻥하고 열려 있어요. 여기는 매물이 없어요. 약해. 네. 매집이 이쪽에 라인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물에 걸리더라도 4만 원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횡보예요. 그냥 관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급할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강하게 위쪽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지루하죠, 그죠? 네, 예. 되게 지루하지 않으세요? 네. 아니 움직이는 것도 없고 맨날 빠졌다가 바짝 들어오면 예, 또 맞습니다. 기분 좋았다가 빠졌다가 또 더 올랐다. 사면 뚝 떨어져 예. 버리고 그게 이제 4만 원 라인이라 그래 박스권이라. 아, 근데 이런 종목은 여유만 있으면 떨어질 때 잠깐 모아가면 돼요. 예, 멘토님 저도 지금 네. 내려가서 사서 계속 기간을 더 오래 좀 두고 가려고. 두고 가세요. 그래서 예, 한번 요즘은 여쭤보려고. 예, 이 트레이딩을 옛날처럼 코로나 전에 막 빨리빨리 치고 나와야 되는데 요즘은 빨리빨리 치고 나와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주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그렇게 전략,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세요. 이 종목뿐만 네, 네. 아니라 다른 종목도 예. 알겠죠? 그다음에 의료용 네, 네, 그렇게 AI는 하겠습니다. 바이오, 제약바이오 갔다가 분명 이쪽으로 헬스케어로 넘어가요. 이게 이제 그 다음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들 잘 봐야 돼요. 그다음에 의료용 AI 쪽도 잘 봐야 되고 이제 넘어가요 이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내는 이제 순환매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4만 원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수익 내시길 감사합니다. 바라요. 네,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삼성제약이고요. 매수가 1,750원에 30%. 네, 매수가 비중. 아, 이거 최근에 사셨나요? 1,750. 네네. 1,750원에. 지난 10일 날 샀습니다. 아, 직접 샀어요? 아니면 추천받고 직접 샀- 샀습니다. 아, 아니요. 저 보다가 지난번에 거래량 한번 들어와가지고 네. 그때서 좀 눌리면 사야 되겠다 해서 그 시점이 맞겠다 싶어서 샀어요. 잘 사셨네. 그럼 이제 언제 파실 거예요? 이거는 이런 종목들은 실적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테마로 네, 움직이고, 안 네, 네. 여기 차트 매매했거든요. 그렇죠. 이런 건 차트 매매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5천억 밑에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1,780원. 네, 그렇죠. 그런 거는 5천억이라고 해요. 기준은 5천원 잡고 5천억 네. 밑에는 다 차트 매매하면 돼요. 그 차트가 더 잘 맞아요. 5천억 네. 넘어가고 1조 넘어가는 거는 업황 봐야 돼요. 네. 근데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무조건 차트 매매가 더 빨라요. 잘 산다. 네. 그럼 이거 어디 팔 거예요? 저는 2,000원 언저리에서 맞아요. 15% 일단 팔아버리고요. 네. 나머지는 2,400원 언저리에서 이제 이게 돌파를 하게 되면은 좀 더 가져 있고 네. 아니면 거기서 오일선 이탈하면 팔아버릴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왜 전화하셔도 다 잘하시는데 지금 제가 할 얘기를 다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저 생각을 그냥 말씀드린 건데. 그 생각이 저랑 맞아요. 그게 맞아요. 당황스럽네. 맞아요. 저랑 생각이 같은데. 이게 제가 그런 얘기 왜 하시냐면 그냥 시청자님이 네. 생각하시는 게 저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자신을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 내가 생각했던 지금 전략이잖아요. 네. 이 전략이 제가 컨설팅을 해줘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한번 가보는 것도 하나의 되게 중요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의견 들은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내 네. 전략을 짜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래 이제 용기가 생겨요. 이게 네. 맞았다 그러면 이 전략을 내가 앞으로 이 패턴이라 그래요. 이 패턴에서는 네. 똑같은 승률이 나올 확률이 많이 있어요. 100%는 되지 않지만 50% 이상이 넘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패턴이에요. 고점에 들어왔다가 거래 들어왔다가 눌러가지고 들어가는 거 중간값에 돌리는 자리고 5일선 살아있잖아요. 그다음에 예. 21선 이격도를 살짝 벌리고 있거든요. 이건 누가 들어오냐? 예.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세력이. 이런 종목은 세력 예. 개인들이 들어왔어요. 돈 많은 개인들이 들어서 한 번 더 레벨업을 시키겠다라고 보는 거고 아까 얘기했던 2,000원대는 쌍봉이라 그래요. 머리거든요. 거기가 매물이 예. 좀 있어요. 매물이 예.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흡수하냐 못하냐 이번에 흡수해서 갈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네. 가격이 저점이잖아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한 번 위로 탁 튀고 올라올 수 있어요. 그때 수익 채고 나면 돼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많이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요. 수익 났을 때 팔아야 돼요. 네. 이런 종목들은 알겠습니다. 엄청 많잖아요. 그죠? 이런 똑같은 패턴의 네.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 가져가려고 하면 손해 봐요. 네. 타임 놓치면 그러니까 탁 채웠을 때 막 팔고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튀김이라고 그래요. 네. 튀김 매매라고 그래. 튀김 매매는 뭐예요? 탁 튀면 팔고 나오는 거. 튀김 탁 하고 나오는 겁니다. 알겠죠? 튀면 매도한다. 그래서 튀김 매매라고 해요. 튀면 매도해버리세요. 미련 없이. 알겠죠? 네. 거기 이제 2,100원, 2,200원이에요.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멘토님 책 보고 공부한 그 보람이 있네요, 제가. 그래요. 제가 좀 도움이 됐으면. 근데 저도 많이 제가 틀려요. 네. 그거 보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의견이 맞았나 봐요. 그래요. 이제 제 의견이라고 네. 똑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그냥 튀면 매도예요, 그냥.
갖고 가지 말라고. 네. 갖고 가지 마요. 왜 그러면 이런 종목은 되게 많이 있거든요. 밑에 깔려 있는 네. 종목은 되게 많아서 이런 패턴의 유형은 거의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만 사면 돼요. 이렇게 패턴 분석을 해가지고요. 요 똑같은 네. 종목만 찾으면 돼요. 이거는 네. 뭐 찾는 방법은 여러 개 있죠. 여러 개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종목 찾기 어렵죠.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요거를 이렇게 딱 이렇게 그려보면 얘랑 똑같은 네. 유사 패턴의 종목들이 나와요. 여기에 이렇게 보면 유사 패턴의 네. 종목들이 딱 나오거든요. 이 패턴. 네. 패턴을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요 유사 패턴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 이게 컴퓨터가 좀 느려가지고 유사 패턴이라고 그래요. 이게 잘 안 되네요. 이게 여기 보면 네. 패턴들이 나와요. 이 똑같은 종목들의 패턴을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패턴 네. 검색을 똑같은 거 찾아가지고 매매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패턴 네. 분석기를 이용하면 종목이 비슷한 유형의 종목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걸 참고하셔서 종목 발굴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꼭 그렇게 한번 팔아보세요. 멘토님 저기 거래량 지난번에 이렇게 확 들어왔던 게 혹시 그게 시그널이라고 무조건 시그널이에요. 네네. 이런 종목들은 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이 시가총액 5천억 밑에 있는 종목 무조건 거래예요. 시세는 네. 의미가 없어요. 이게 시세가 뭐 거래 없이 올라갔다 그건 금방 밀려요. 근데 이런 거래가 들어온 거는 매집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 보면 매집이 잘 돼 있어요. 퉁퉁 네. 이 매집이 이제 세력들이 들어오면 짧게는 네. 6개월 매집, 좀 길게는 3년 동안 매집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한번 계속- 거래량 네. 올렸다가 떨어지는데 보니까 거래량 없이 쭉 눌렀더라고요. 그거 눌러요. 그래서 개인들이 제가 들어왔기 들어갔거든요. 때문에. 이런 건 이제 개인들이 네. 들어와서 그래요. 딱 이제 차트 매매하는 사람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눌렀다 가요. 이런 거는. 근데 여기서는 네. 5일선을 잘 보면 돼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성공투자 네, 환절기 기원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회가 있죠. 오늘은 수원에서 강연회 하고 내일은 익산에서 강연회 합니다. 최근에 이제 강연회 하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제 물어보시는 말이 사분기는 어떻게 될 거예요? 내년은 어떻죠? 이런 걸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측은 할 수가 있고 예측보다 더 중요한 건 대응이거든요. 사람이라는 건 예측은 누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또한 주가가 막 급락이 나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그 원리 있어요. 주식이라는 건 시세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중요한 이 거래를 잘 봐야 돼요. 거래는 주가의 뒷그림자라고 거래가 제일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를 우리가 잘 보는 방법들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스토리라 그래요. 그동안 흘러왔던 우리 시장의 모습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예측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유를 많이 하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많이 오셔서 시간과 장소 잘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냈습니다. 자, 월 말까지는 좀 시장이 처질 수 있어요.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재보다는 악재가 좀 많이 있고요. 다음 주는 실적 발표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지금 중심 있게 보는 게 SK 하이닉스죠. 예,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가 다음 주가 있고요. 실적 발표보다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와 그다음에 장치적 리스크가 좀 더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금투세에 대한 심리적인 불안감이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는 미치는 영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강하기보다는 관망의 유지가 낫고요.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조정이 길어야 한 2주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해소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봐도 충분히 돼요. 그런 업종에 대한 부분들이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에 따라서 지금 또 테마가 움직이고요. 어떤 미국의 대선 해리스가 더 우위냐? 트럼프가 우위냐? 지금은 또 트럼프 쪽이 우위 쪽으로 예상이 돼서 관련주들을 많이 움직여요. 이것도 테마예요. 이번 주에 보면 막 재건 관련주들 막 움직이잖아요. 뭐 이렇게 그다음 가상화폐 쪽도 움직이고 이런 것들은 단기 테마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는 우리가 월 말까지는 좀 관망하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홍민.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항상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에코프로 BM, 네. 에코프로 BM을 16만 8,600원에 매수를 했는데 네. 매수하고 나니까 떨어져가지고 조금 더 떨어질 건데 제가 더 떨어질 근데 거예요.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10%예요. 아, 그래요? 제가 배터리는 10월 달에 보지 마세요라고 메시지를 많이 들었는데 제 방송에서
2차 전지는 2차 전지는 미국 대선 끝나고 우리가 봐도 괜찮습니다. 아. 10월 달에는 조정이 들어올 겁니다. 1차 반등은 아. 끝났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이고, 좀 더 밀릴 수 그렇군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불확실성이 아. 있죠. 그러니까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은 모멘텀이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네. 2차 전지 관련주는 바닥에서 한 30% 올랐어요. 1차 반등이 끝난 시점이거든요. 이제 네. 바닥에서 주가가 빠지면 반등이 리바운딩이라 그래요. 리바운딩이 몇 프로 정도 올라오냐면 한 30% 정도면 1차 상승이 끝났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 여기서 이제 실적이라든지 업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시 레벨업이 될 거냐 아니면 밑으로 가서 바닥을 한번 더 잡을 거냐라고 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대선 끝날 때까지는 좀 처질 거라고 봐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리스크라고 얘기하죠. 이거는 뭐 업황이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인 네.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더 밀려요. 이 종목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네. 예, 좀 더 밀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게 좀 밀린다 그래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밀리는 가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 저점을 한번 더 테스트할 수 있어요. 15만 원까지는 또 밀릴 수 있어요. 근데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밀린다면 만약에 15만 원 정도 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 해버리세요. 그게 아, 아마 그럴까요? 네, 거기 나서 11월 넘어가는 거 보고 대선 끝나고 그때 움직일 거니까요. 그때까지 사지 말고요. 뭐 네네. 굳이 이걸 손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네네. 또 다른 거 보면 또 손해 보실 거예요. 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네.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있잖아요. 17만 원 정도거든요. 반등 한번 탁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팔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전략을 쓰세요. 그러니까 네, 다음 네, 주에 내 매수가까지 온다 그러면 일단 팔고요. 그다음에 네. 만약에 떨어지는 거 보고 미국 대선 끝날 때까지 보고 누가 대권을 잡냐에 따라서 이 2차 전지 영향을 많이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내가 2차 전지는 포트에 넣는 것도 나와요. 그걸 언제냐? 11월 6일 날 보고 판단하는 게 낫다. 이렇게 보면 돼요. 11월 5일까지는 보고 판단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한 번 더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일단 팔고 기다리세요. 2차 전지는 그렇게 보는 게 네, 나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국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현대위아요. 아, 매수가 비중은요? 힘들요. 매수가는 네, 59,153원이요. 아, 이게 현대위아는 정말 옛날에 현대노텔 같아요. 지금 현대노텔이 예, 되게 많이 가고 있죠? 네, 이거 단지가 네. 한 3년 넘었습니다. 코로나 때 그때 샀어요. 아, 한참 올라갔을 때 사셨구나. 이 네, 단가 좀 가격이 낮으니까. 더 높- 네. 예. 아,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 모멘텀이 근데 없어요. 요새 네. 보니까 요새도 더 빠지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제 자동차 쪽은 모비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세게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기아차,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4분기 때는 빠집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네. 예.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가 4분기에는 비수기예요. 아무리 실적이 미국향 실적이 좋다 그래도 국내 내수에서 꺾여요. 그건 이제 4분기 때는 판매량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든 관련주들은 보지 말아야 할 시기가 언제냐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분기하고 1분기는 안 좋아요. 무조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져요. 거기면 또 이제 부품단들이 또 영향을 줘요. 그럼 부품단들은 부품단 자체가 완성차가 좋다 그래도 부품단들은 자체로 수익성이 많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또 현대위아도 마찬가지예요. 또 수소 경제라고 얘기해서 수소 관련주로 현대위아에서 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트럼프가 뭐라 그러냐면 수소는 안 좋은 거다. 터질 위험이 있다. 수소는 않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많이 준 거예요. 더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네. 요새가 자꾸 이래 빠지는가 봐요. 그 영향을 좀 많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종목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시간 오래 걸. 네. 4년 정도도 돼가지고 네. 이걸 손질을 다 해버려야 되나 막 고민도 중이고요. 이제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이제 반등이라 그래요. 반등이 언제 이렇게 들어오냐면 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이건 수급이 꼬였고요. 이런 종목들은 뭐 수급을 본더라도 많이 이렇게 기관들이 매도가 좀 세요. 이게 수급은 개인들만 사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최근에 개인들만 맞아요. 들어왔어요. 그죠? 이제 주가라는 건 예. 수급 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건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개인들이 돈 벌 수 있게 만드는 시장에 개인들 돈을 뺏는 시장이에요. 뺏는 시장이 맞아요. 돈을 개인들이 벌게 만들지 않아요. 개인들이 돈을 뺏는 거예요. 힘이 있는 사람이 약자의 돈을 빼는 거예요. 그게 머니 게임이라 그래요. 사회적으로 나오면 약자를 도와주는 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은 그 돈을 뺏는 거예요. 머니게임이. 그래서 개인들과 반대로 가요. 그게 힘으로 눌러요. 그게 수급 논리예요. 개인들이 사잖아요. 주가 절대 안 올라가요. 왜냐면 네. 그 돈을 왜 개인들이 막 사고 있는데 굳이 그 주가를 돈 많은 메이저들이 끌어올릴 이유가 없죠. 예. 그러니까 거기다 더 팔아버려요. 그러면 개인들이 이제 버티다 못 버티면 그 물량이 바뀌어요. 아이고. 지금 그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밀리더라도 중간 네. 라인에 이제 모멘텀이라 그래요. 예, 시장을 보는 거죠. 지금 팔아서 나한테 시장 다른 종목 샀을 때 우호적이냐 그러진 않아요. 시장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 종목이 네. 이제 먼저 선반영을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종목 교체하는 게 낫고요. 그 종목은 52,000원대예요. 아, 거기 올라오면 파세요. 근데 네. 요즘 보니까 뭐 쌍봉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네네. 더 많이 밀릴 거지 않겠나. 아니 더 걱정이 밀리진 않아요. 돼가지고. 여기가 저점 정도라고 봐요. 아, 이거 밀렸다가도 바로 좀 올라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자리는 이제 반등 들어와서 얼른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러지 않으면 네, 시간 알겠-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이제 4분기 때는 시장이 좋아요.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좋은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굳이 여기서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들어온다 그러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종목 교체하고 갈게요. 그게 이제 52,000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고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네. 저도 힘들어요. 요즘 우리나라 주식하는 분들이 저도 네. 오랜 시간 주식시장에 있었지만 최근 올해는 정말 어려운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이게 어렵다는 거는 뭐 주가가 변동성이 세서 그런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되게 어렵게 만드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좀 가시밭길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힘든 시장인 것 같아요. 자, 어느 종목이세요? 아, 대덕전자고요. 네. 매수가는 27,300원이고 비중은 15%인데 이게 인기가 없는 종목이 되나가지고 네. 영 올라가질 않네요. PCB 어떻게 쪽이 보면 휴대폰 PCB 이쪽은 별로 안 좋아요. PCB 전문업체들이 그러니까요. 또 이게 요새는 아주 그냥 보지도 않아요. 네, 예, PCB 쪽인데 이쪽은 별로 네. 좀 뭐라 그래 다운 사이클이에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이수 네, 페타시스가 자꾸 조금 더 내려가요. 낮긴 한데 대덕전자도 네. 마찬가지 다운 사이클에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제 업황의 네. 순환매도 힘들고 앞으로 좀 더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제 아. 이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이 사이클 자체가 좋은 사이클은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이쪽 사이클 자체가 이제 업황이 이제 회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실적이 좋은 거는 다 반영이 됐어요. 작년에 반영이 들었고 네, 이제 네. 피크아웃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저점을 네. 깼기 때문에 얘는 더 밑으로 아래보다는 위쪽보다 아래쪽으로 더 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까지 더 밀릴까요? 잘 정리하고 나와야 돼요. 이거는 지금요? 좀, 아니요, 예, 좀 이렇게 여기서 월요일날 또 빠지잖아요. 그 밑으로 더 많이 밀려요. 이게 네. 중간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가 네. 이제 전저점이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여기 이렇게 뭐 이 박스권이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가격을 볼 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요 라인이 지지 라인이에요. 여기가 2022년 자리, 그다음에 여기가 23년 자리, 예. 여기가 24년 자리, 여기가 23년 겨울 자리. 근데 여기 의미하는 바가 되게 크거든요.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 요 라인은 뭘 의미하냐면 이 역사적 저점이라 그래요. 네. 업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이 자리는 지켜주는 라인이었었어요. 이 가격이 2만 원대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그걸 깨졌죠. 깼어요. 깨 내려온다는 건 한 번 더 밑으로 쇼티지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종목은 아래보다는 밑으로 더 있어요. 그게 어디냐라고 했을 때는 15,000원 라인인 것 같아요. 거기까지 빠져도 돼요. 예. 예, 거기까지 빠져줘야 돼요. 빠질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빠지면은 비중 15%인데 더 추가해도 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여기서 이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봐봐요. 네, 주가라는 네. 거는 이 종목도 이제 2020년부터 한 3년 동안에 랠리를 펼쳤어요. 10,000원짜리가 네. 여기 얼마까지 4만 원까지 갔으니까요. 4배 올랐죠. 계속 랠리를 쳤었어요. 이제 피크아웃이라 그래요. 이런 건 이제 피크아웃이 네. 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근데 기간도 오래 걸려요. 왜 그러면 먼저 다 좋은 게 반영됐기 때문에 더 좋아야 되는데 더 좋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밀려요. 그러니까 이 종목, 이런 종목들은 반등 들어올 때 이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떨어지면 더 사가지고 빨리 나와야지 이런 생각하시죠? 네. 이제 오래 걸려요. 여기 추세가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업황은 좀 살아나는데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은 실적은 괜찮아요. 실적은 의미가 없어요. 먼저 반영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한 2만 원 라인에서 올라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만 원까지 올라오면요. 네, 그 바꾸세요. 여기다 이것만 가지고 이거만 보지 말고요. 주식하면서 손절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네. 배열 자체가 이제 시작하는 역배열의 초입 구간이에요. 그러면 더 밀려요. 밀릴 확률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등 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네. 사면 안 돼요. 더 밀려요. 저는 15%길래 한 20%까지는 채우면 될까 하고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그 15%면 5% 더 사면 얘보다는 다른 애들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굳이 다른 왜 애들. 용어 한번 보세요. 내가 손해 봤기 때문에 우리 뇌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종목만 보고 다른 걸 안 보여요. 왜 그러면 내가 손해 난 종목 이거기 때문에 근데 조금만 옆으로 눈에 딱 돌리면 이 비중을 살 종목이라면 다른 종목을 사서 이쪽에서 좀 수익 내는 게 낫죠. 여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배열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이제 내려간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쭉 나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내리막길이에요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건 이제 수급이라고 그래요. 수급은 이게 그래프만 보면 알아요. 예, 수급은 꼬였어요. 그리고 이제 추세 자체는 나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나 더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뭐 이게 뭐 느닷없이 뭐 이 회사에 모멘텀이 있어서 아니 재료가 나와서 급등을 할 수 있어요. 그때 파는 시점이에요. 더 사면 안 네. 돼요. 그러니까 한번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마음고생 그럼 많이 올라가는 하세요. 대로 오래 조금씩 걸려요. 조금씩 팔아야 될까요? 네? 2만 원 나요. 올라가는 대로 조금씩 팔아야 파세요. 될까요? 팔고 이제 현금 놔뒀다가 좀 네. 좋은 종목 많이 있잖아요. 대형주 많이 빠진 것도 많이 있고 실적 좋고 앞으로 업황 좋은 종목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박인세라는 종목들 많이 있잖아요. 되게 좀 많아요. 대형주 쪽으로 네. 시간만 주면 굳이 이런 스몰캡이라 그래요. 이런 종목보다 대형주 위주로 포지트를 잡는 게 우리한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네. 이제 반등 들어오면 현금 조금씩 팔다가 좀 더 좋은 안전한 대형주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래 2만 원 되면 네.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세요. 네, 전화 자, 주세요.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멘토님. 네, 어느 종목이세요? 네.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아, 괜히. 액세스 바이오. 아, 좀 어려운 거 사셨네. 네, 이 오래됐습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에 좀 움직여요. 그 다음에 네. 이 이슈가 될 때 때문에 움직이거든요. 이슈가 없으면 없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엠폭스 관련주가 막 급등했거든요. 네네. 그거 혹시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이 종목도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찬바람 날 때 움직여요. 그 다음에 이제 전염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유행을 하거나 또한 이제 이런 이슈가 될 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인데 잘 팔고 나와야 돼요.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 비중이야? 네. 9,200원이고요. 그때 따라가셨네 또. 비중은요? 15%인데 이게 네. 또 많이 높게 있었고요. 다른 네. 계좌에 8월 달에 그때 막 구매해서 나오려고 다른 계좌에 조금 샀었어요. 지금 모아가지고 이제 지금 9,200원인데 네. 네. 아, 9,200원인. 그러시구나. 네. 9,200원에 사셨구나. 그때 막 한참 이제 코로나가 막 이제 또 이제 확산이 되면서 그때 막 주가 많이 움직였었거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네네. 그때 막 따라가셨구나. 그죠? 네, 빠져나오려고 이제 그렇게 샀었는데 또 물려버렸어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죠, 주식이. 네,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근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주식을 좀 알면 되는데 근데 이번에 팔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9,200원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그때까지 한번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잘 팔아야 돼요. 그쪽까지 못 오르더라도 얘 좀 손에 들 보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매집이라고 그러거든요. 1차 가격은 8,000원이거든요. 8,000원 넘어가면 네. 한 번 더 튀어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막 움직임이 되게 빨라요, 늦어요? 되게 빠르죠? 네, 빠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더 사면 안 돼요. 근데 이거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더 사면 안 되고요. 다음 주 정도에 네. 좀 시세가 좀 나을 것 같아요. 이 진단키트 같은 관련주들은 다음 주에 한번 움직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독감이라든지 이제 코로나라든지 엠폭스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 잘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8,000원 넘어간다 그러면 9,200원에 매일 매도 걸어놓으세요. 8,000원 넘어가면. 넘어가면 내 매수가 오면 9,200원. 팔고 이런 종목 하지 마세요. 이런 종목은 우리 네네. 시청자님이 수익이 못 내요. 잠깐은 수익을 내더라도
못 팔아서 손실 나요. 그만큼 네, 빨리 맞아요. 움직여요. 네, 그만큼 빨리 움직여요. 네. 한 번 빠질 때 어떻게 움직여요? 여기 막 한 10% 막 14%씩 빠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수익 나서라도 아까 얘기했죠. 제가 튀면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근데 그 튀 네, 때 네. 안 매도 못하면 이렇게 쭉 빠져버려요. 또 시간이 네. 걸려요. 근데 이번에 이제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이 종목 조만간에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8,000원 딱 그래요? 넘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준비하고 네. 있다가요. 9,200원은 매일같이 매도 걸어놓으세요. 한 번은 더 사실 나왔어요. 네. 예, 금요일 날 조금 샀다가 겁이 나서 다시 팔아버렸거든요. 아니 이거 또 왜 샀어요? 이거를? 샀다가 아니 이제 빠져나오려고 금요일 날 조금 샀다가 우리 보니까 진흙탕 다시 아시죠? 빠지는 것 진흙탕. 같아서. 우리 갯벌 아시죠? 갯벌. 네네. 갯벌에서 막 발이 빠지면 빠져나오려고 발부덩 치면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가서 못 나와요. 네네. 이해됐죠? 이 똑같아요. 네네. 주식도 빠진다고 싸다고 네. 들어가면 잠도 못 나와요. 더 밑으로 더 내려가요. 이런 종목들은.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추가로 사야 될 것과 추가로 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네. 이 종목은 추가로 매수하면 안 돼요. 힘들어서 못 해. 네. 이거는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가 잘 볼 줄 알거나 기술적 매매나 하루 종일 모니터를 보실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네.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거 하면 안 돼요. 돈 손에 다 봐요. 그러니까 더 사지 말고요. 있는 거 잘 네. 정리해서 나와야 돼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무섭잖아. 무섭다고 하시잖아요. 맞아요. 지금 이게 한 2년 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잘 팔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꼭 그거 잘 팔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요. 자,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gun 멘토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빨리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명신산업.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6,800원이고요. 네. 한 15% 돼요. 아, 그래요? 6,800원에 사셨어요? 명신산업을? 예, 예. 오, 네. 잘 사셨네요. 6,800원이요? 아, 잠못 14,680원인데.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비중은 네. 몇 프로 다시 한 번만요. 15%예요. 15.1%인가 그래요. 네, 명신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차 부품 쪽이에요. 테슬라하고 연결이 있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올라면 같이 움직이고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져요. 근데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가면 안 될까요? 들고 갈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내 생각했을 때는 그게 테슬라하고 그 전기차주예요? 네, 맞아요. 부품 관련주. 차세 뭐 그런. 그렇죠. 이게 전기차 부품 관련주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실적도 좋고 부품 관련 이게 전기차 부품 만드는 거서 테슬라 납품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테슬라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이가 이제 다음 달 초까지 끌고 가도 돼요. 목표가를 15,000원 잡고요. 가져가 보세요. 괜찮아요. 예. 네. 얼마 전에 13,400원인가 왔을 때게 조금 팔지 마세요. 팔지 말고 그냥 갖고 가세요. 네. 선생님 이거 15,000원까지 다른 거 갖고 가지 마시고요. 15,000원 가면 팔면 돼요. 이게 다음 달까지는 움직일 수 있어요. 다음 주부터도 또 움직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5,000원까지 가져가면 되고요. 트럼프 관련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트럼프하고 연결돼 있어서 만약 트럼프가 대권 잡으면 테슬라 많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트럼프가 지지율이 좋아서 이제 테슬라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어요. 테마로. 그렇기 때문에 14,000원에서 15,000원 되면 그때 파세요. 그래도 됩니다. 아셨죠? 예.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전화 드릴게요. 자,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일부가 끝나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10분 쉬었다가요. 10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10분 후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적 있나요? 이런 카카오톡 채널을 보신 적이 있나요? 텔레그램에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주식 챔피언을 사칭하는 카카오톡 채팅방, 카카오톡 채널에 이어 스팸 문자 및 전화, 그리고 텔레그램 사칭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 챔피언은 대표 번호 이외에 다른 번호나 카카오톡, 문자, 텔레그램 등의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즉시 차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